70이 넘어도 밥 잘 먹고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기는데 힘이 빠지신다면 지금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근감소와 영양대사를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잘 챙기면 된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이 들수록 먹은 단백질의 절반 이상은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밥도 먹고 계란도 챙기고 두유도 마시는데 왜 몸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으로 쌓이거나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잘 먹는데도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단백질 양만 늘리면 근육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단백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근육으로 바뀌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흡수되는 양이 확연히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연구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근육까지 도달하는 진짜 단백질의 비밀과 단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가요?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차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요즘 어떤 증상을 겪고 계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얼마 전 만난 72세의 김정호님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하루에 계란도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차고 무릎에 힘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일상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졌죠. 가족들은 운동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하셨지만 김정호님은 이미 매일 동네 한 바퀴씩 걷고 계셨어요. 김정호님의 식단을 살펴보니 단백질량은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권장량보다 많이 드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흡수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입니다.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든 탓에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호님께 식단에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었어요. 그저 밥상 위에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3가지를 꾸준히 올리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김정호님 스스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장 보는 것도 이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왜 지금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음식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팀에 따르면 60대 이후 단백질 소화율은 40%에서 5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하루 3번 고기를 챙겨 드셨지만 근육량은 계속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기를 먹기는 하셨지만 몸이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 때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단백질 식품을 우선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황태국이나 두부조림처럼 이미 부드럽게 조리된 음식이 좋아요. 딱딱한 고기보다 국물이 있는 생선이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커피를 바로 드시나요? 다음으로 알아야 할 건 단백질의 질입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해야 근육으로 제대로 전환됩니다. 한국영양학회는 고령층이 섭취해야 할 단백질 질지수를 9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미자 70세님은 평소 콩을 많이 드셨는데 검은 콩으로 바꾼 뒤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세요. 같은 콩이라도 검은 콩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더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검은 콩, 황태, 건새우처럼 다양한 단백질원을 섞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아미노산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계란, 내일은 생선, 모레는 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단백질 식단은 다양하신가요?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갈 건 보조 영양소입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합성에는 칼슘과 아연이 꼭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 효소 활성도가 6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성순 69세님은 건새우 반찬을 늘린 후 다리 근육이 15% 늘었어요. 건새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건새우를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겁니다. 짜게 조리하면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간은 약하게 하고 들깨가루나 참깨를 뿌려서 고소하게 드세요. 오늘 식탁에 칼슘이 충분하셨나요? 네 번째는 잘못된 식사 조합입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시금치의 수산이 칼슘 흡수를 막아요. 수산이 많은 식품을 단백질과 함께 먹을 경우 흡수율이 30%나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윤주 74세님은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 드셨는데 시금치를 줄인 후 근육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하세요. 두부와 시금치는 따로 조리하거나 하루 간격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커피나 짠 반찬도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식사 후 커피를 매일 마시진 않으시나요?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근육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보다 영양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늘지 않아요. 단백질이 충분해야 근육 합성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결핍 상태에서 운동만 한 그룹은 근육 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영수 75세님은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셨지만 근육은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백질 식단을 병행하니 3개월 만에 하체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운동 전후에 단백질 식품을 꼭 드세요. 황태국 한 그릇이나 검은 콩밥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지 않는 겁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근육이 오히려 분해돼요.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 운동 전에는 꼭 단백질을 챙기세요. 운동 전 단백질을 챙기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꾸준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근육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꾸준한 섭취가 있어야 비로소 몸이 반응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할 때 근육 합성률이 안정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선혜 78세님은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신 후 혈당과 피로가 개선되었어요. 처음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아침마다 단백질 식품을 한 가지라도 꾸준히 챙기세요. 단기간에 중단하면 근육 회복 효과가 사라집니다. 2주 정도 먹다가 그만두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단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회복에 도움이 된 3가지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 아연이 모두 풍부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새우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게 놀랍죠.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에 생새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짜게 조리하면 칼슘 손실이 생깁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간은 최대한 약하게 하고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로 고소한 맛을 더하는 게 좋아요. 하루 한 줌, 대략 20마리 정도를 볶음이나 무침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침 반찬으로 올리면 하루 종일 단백질이 몸에서 활동하니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늘 식탁에 건새우 반찬 올리셨나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다음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육질이 스펀지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황태는 잘 소화하십니다. 게다가 국으로 끓이면 국물에도 단백질이 우러나와서 흡수가 더 쉬워집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단백질을 거의 100% 가까이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국이나 찜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튀기면 기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열량만 높아집니다. 무나두부를 넣어서 맑은 국으로 끓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으로 단백질 흡수를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로 황태국을 드시면 오전 내내 몸에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황태국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검은콩이 일반 콩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근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유익하죠.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짠 콩자반은 피하고 삶거나 밥에 섞어 드세요. 짜게 만든 콩자반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쌀과 검은콩을 3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냥 밥만 먹는 것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검은 콩밥은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몇 번 드시다 보면 구수한 맛에 익숙해집니다. 요즘 검은 콩밥 자주 드시나요? 오늘 저녁부터 쌀에 검은 콩을 한 줌 넣어보세요. 이 세 가지 음식은 계란보다 강력하고 보충제보다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노년기 몸에 최적화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음식들은 특별한 조리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황태는 끓이기만 하면 되고 건새우는 볶기만 하면 되고 검은콩은 밥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매일 실천하기도 쉽죠. 이제 구체적인 2주 실천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가게 해야 한다는 것. 먹기만 하면 다 근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식사하면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몸은 점점 약해지죠. 반대로 올바른 식단으로 바꾸면 근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이 줄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걷기도 힘들고 계단도 못 오르고 손주 안아주는 것도 버겁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회복도 느립니다. 이게 바로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는 게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집니다. 외출이 즐거워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취미 생활도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에 건새우 한 줌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 끓여 드시고요. 점심에는 검은 콩밥으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단 하루만 바꿔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2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계단 오를 때 다리가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사에 건새우 반찬을 올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황태국을 끓이세요. 모레는 밥에 검은콩을 넣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2주 후에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약해지는 몸을 그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바꾸시겠습니까? 나이 탓만 하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 없이도 근육을 지키는 생활 속 습관과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근육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병원 가지 않아도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